네, 저는 첨단 기술로 어떻게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아직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국내에서는 3분의 1이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암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과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렇게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런 세 가지 시술 중에서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단연코 수술입니다. 그럼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T나 MRI나 생검을 통해서 외과 선생님들이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암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수술에 들어가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 떼내지만 사실 주변부에 조금씩 남아있는 세포들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수술 중간에 병리과라는 판독실로 조직을 보내게 됩니다. 프로세스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수술실에 의심환부가 생겼다. 그럼 조직을 떼내서 열심히 들고 뛰어가면 병리실에서 조직을 얼린 다음에 자르고 염색하고 이게 암입니다. 아니면 정상 조직입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통보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잘라낼 것인지 진단을 또는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샘플 한 번 보내고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런 과정이 11번까지도 수술 중에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인즉슨 수술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현미경으로 세포를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브이픽스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이런 병리과의 큰 현미경을 아주 작은 현미경에 옮겨 담을 수 있는 기술이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현미경을 이용해서 실시간 수술 판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보는 이미지이고요. 이런 이미지를 아주 빨리 얻기 위해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동일한 샘플을 0.1초 만에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기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수술실 안에 저희 장비가 들어가 있고 병리실에서 병리과 선생님들이 모니터만 공유를 해서 외과 선생님들이 의심 환부가 존재했을 때 조직을 떼어내는 것 대신에 간단하게 접촉해서 이미지를 바로 병리과 선생님한테 공유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술실 안에서 실시간으로 어디 종양이 있는지 어디를 더 잘라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미경 오른쪽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계 소자도 들어가 있고 유리 섬유도 들어가 있고 실리콘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레이저 패턴을 막 만들고요. 이렇게 레이저 패턴을 활용을 해서 현미경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큰 현미경의 원리예요. 레이저를 쏘고 세포에서 그 레이저를 받아서 어떠한 시그널을 내보내면 그 시그널을 받아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레이저를 움직여주는 스캐너가 이 현미경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는 이 스캐너를 아주 작게 만드는 건데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현미경을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2010년 가을 제가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 제가 박사과정 1년 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원 생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힘들고요. 그 과정에서 신경외과 교수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환자들은 너무 안 좋다. 근데 너네가 갖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기술을 사업화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박사 과정을 하고 있던 이 종이 속에만 존재하던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신기했고 그런 것들을 제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어떻게 키웠느냐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자리와 우리 팀원이 몇 명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2017년만 해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회사도 없었고요. 저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수준이죠. 조금 더 지나서 저희가 드디어 독립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되게 좋은 사무실이다. 그래서 와, 너무 신난다. 5명이 있었고요.
2019년에는 그 넓은 사무실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이때만 이제 8명 정도가 한 14평 되는 사무실에서 어떤 자리를 어떻게 더 만들 것이냐, 책상을 뭐 쪼개서 쓸 것이냐 이런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100평 정도의 사무실에 되게 멋있는 곳에서 다 같이 14명이서 이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스타트업 되게 좋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되게 사실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는 9시에 출근해서 매일매일 12시에 퇴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게 진짜 먹힐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같이 너무 즐겁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꿈과 비전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하면서 과학도 과학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항상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힘들어도 이 일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전 사실 과학자라기보단 공학자인데요. 이 공학을 공부함으로써 얻었던 지식들로 바탕으로 내 분야에 어떤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기술을 가장 잘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